자, 대한민국은 2024년이 되어서야 이 차세대 전차 K3 전차를 내놨는데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많이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적절하다고 봐야 되죠. 네. 왜냐면 이제 2016년도 유로 사토리에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130mm 이제 활강포가 네. 등장을 했어요.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거의 뭐 이제 실용할 수 있는 단계 수준의 네. 그 주포가 이제 딱 별도로 그 부스에서 전시가 돼서 이제 상당히 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네. 또 그 당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130mm 주포 가지고 약하니까 140mm 네네. 그걸 또 이렇게 업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화력을 더 10mm를 더 높여보자.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병행돼서 이제 얘기가 설왕설래했었는데 네네. 근데 또 이게 냉전이 이제 끝나기 직전에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소련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독일 중심으로 네. 140mm 얘기는 있었어요 옛날에. 어, 그 옛날에도. 그 옛날에도요. 예. 그다가 이제 탈냉전 되니까 그 뭐 또 대테러 전쟁으로 또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전차는 필요 없는 시대가 이제 왔다. 네. 총이 중요하다. 어. 방탄모가 중요하다. 방탄복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험비 같은 차량도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더 나가서 병력을 빨리 실어 나갈 수 있는 헬기가 중요하다. 아니면 대전차 로켓포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시대가 한 30년 동안 이제 가까이 딱 전개되니까 실종이 되고. 근데 또 이제 세상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2021년 이제 8월달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이제 막을 내리면서 네. 그리고 잠시 이제 이렇게 주춤하다가 2022년 2월 24일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차의 중화기. 네, 전체 중요성이 부각이 됐는데 그동안 이제 놀고 먹은 거 개발 안 한 거 이제 그거를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서방 측에서도. 특히 서유럽. 예, 그리고 또 전차를 엄청 줄여놨고 네. 앞으로 이제 그럴 세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랴부랴 다 이제 기술을 흩어지는 기술을 모아서 차세대 차기 전차를 이제 내놨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서유럽에서는 KF-51 판터. 이 예. KF-51 판터는 지금 실제로 가동을 하고 있고 네. 포도 쏘고 뭐 다 하고 있어요. 뭐 영상이 많이 퍼지고 있죠. 네네. 예. 거의 완성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뭐 핵심은 아무래도 130mm 주포를 채택해서 네. 그쪽으로 이제 화력을 강화해서 이제 올라간다는 거고 그 덤으로 무슨 뭐 무인 조그만 드론도 뭐 사용하고 그다음에 향상된 경량 뭐 복합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갑 방어 네. 장갑 그다음에 이제 또 적극적인 어떤 방어 장비 막 터트려서 하는 거 요격한다든지 근데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거고 뭐 RCWS 무인 기관총도 얘기하는데 네. 어차피 그건 소소한 이제 부수적인 거는 이제 어떤 신형 어떤 차세대 전차라고 해서 이렇게 모아놓고 붙인 것뿐이고 좀 더 이렇게 이미지를 더 아주 뭐 네. 신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핵심은 역시 주포입니다. 이게 주포 경쟁은 이미 2차 대전 때부터 아주 2차 대전 초기부터 아주 계속 이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계속 올라갔죠. 포의 어떤 그 사이즈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한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냉전 시절 때 이제 멈춰섰죠. 서방 측은 110mm. 네네.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 러시아 쪽은 125mm에서 딱 멈춰섰죠. 그래서 러시아도 T-14라는 이제 아르마타 신형 전차를 내놨는데 그렇죠. 차세대 주력 전차로. 네,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반항을 이제 일으켰는데 네네. 근데 역시나 저는 또 개인적으로 뭘 생각했냐면은 네. 저거 보여주기가 쇼다. 저걸 중요한 거는 미국처럼 대량 양산을 어떤 생산 라인을 잘 구축하고 예산도 잘 받아서 네. 대량 양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저거 못할 것이다. 아니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이제 신형 전차라고 다 완성됐다고까지 발표를 했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직 전투 투입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상당히 또 미래 지향적으로 이제 그 개념을 듣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계속 연구 개발해서 시간이 걸리는 건데 중간에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면서 그게 또 실용화된 전차가 아닌 거라. 그러니까 아직은. 예, 그러니까 본격 투입도 못 하고 예. 양산 라인을 깔 수도 없고 그리고 개념 자체가 이 T-14 아르마타나 그다음에 그 러시아 공군의 Su-57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는 거. 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들 하시는 게 기존의 그 생산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라인 자체가 아주 새로운 개념으로 깔아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투입할 돈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진 그게 다 이제 네. 좀 정지가 됐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이제 T-14 아르마타는 뭐 그냥 존재만 하는 개념이죠. 뭐 네. 시제 차량들하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이 반대로 서방 측에서는 이제 KF-51 판터가 아주 그냥 등장을 딱 하면서 시용화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발주도 이제 받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꾸준히 지켜봤고 또 우리는 역시 이제 뭐 유럽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차세대 전차 차기 전차가 뭐냐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이 과연 M1 그 에이브럼 시리즈를 버리고 아예 신개념으로 넘어가는 거냐 아니면은 기존의 M1 그 시리즈 현재 뭐 120mm 주포에 M1A2 뭐 세프3나 뭐 이런 시리즈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거냐 지켜봤는데 역시 미국도 고심을 하다가 네. 방향을 이번에 이제 결정한 게 그 제식 명칭. 네. 그러니까 M1 뭐 E3 이거는 좀 이렇게 소폭 개량이라는 뜻이고 네. A3는 대대적으로 개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딱 결정하고 발표하니까 야 우리도 더 이상 뭐 이거를 미루면 안 되고 딱 공표를 하자. 현재로서는 이제 업체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전시회에 나와서 네. 본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하다못해 카다로 것도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멋있게. 그게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딱 보기에는 제가 봐도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좀 더 다듬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형도 다듬고 좀 아직은 모형이 작지만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이렇게 이제 방향 설정을 우리도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내년 그 2025년 그 서울 아덱스 때 네. 그때는 이제 목업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드디어. 예. 실제 크기에. 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저쪽에 뭐 KFC 판터라도 좀 뭔가 우리가 그 위세에 눌리지 않으려면은 그 어떤 목업이라도 나와야만. 우리 현재 또 이렇게 수출 시장에 나가 있는 K2, 뭐 EX라고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을 더 정했는데, 그렇죠. 그게 또 이제 또 더 팔리는 거죠. 왜냐면 형이 있어야 또 동생도 좀 행세를 하는 거니까. 네. KF11 보라매가 있어서 FA52 더 대접을 받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한국경 차세대 전차 이 K3 그럼 이 전차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집중 개발을 하게 됩니까? 우리도 이제 130mm 주표로 이제 결정한 거고, 네. 그 금방 개발할 거예요. 130mm 활강포. 예, 그 금방 나올 거고, 네. 실용 그 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장갑을 생각해서 무겁게 하면은 얘가 제대로 기동도 못 하고, 네네. 어떤 지형 지문에 따라서 얘가 그냥 땅 꺼지듯이 그냥 멈춘다는 거죠. 가다가 기동하다가. 아 무거우면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뭐 신속하게 기동을 못하면은 네. 공격을 그냥 곧바로 받는 거죠.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 그래서 무게를 55톤 이상 가면 안 된다. 이제 그게 하나의 그 표준화 이제 서로 이제 뭐 독일 네. 측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딱 정답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련된 뭐 이제 연료 관련된 거나 이제 아니면은 그 궤도 문제 아주 소소한 것들은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거기다가 갖다 붙일게. 근데 그게 실제 전투에서는 그냥 막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성능이 요거 좋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특정 상황에서 어떤 그 생존성을 높여주는 거고 실제 막 그냥 다 대규모로 막 뭐 도치를 한다든지 네. 막 여기저기 막 작전을 뭐 일개 단위 이상을 하면은 결국 주포 공격력도 세야 되고 네. 그리고 빨리 기동하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장갑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55톤 딱 거기로 이제 정하는 거죠. 지금 이 K2 전차가 55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넘어가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교훈, 전후를 K3 전차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거를 실전에서 이제 봤기 때문에 네. 유럽과 독일 중심의 유럽과 이제 미국이 그 이상하면 안 되겠다. 또 오히려 기동력을 더 살리자. 물론 이제 그 옛날에 냉전 시절 초기에 독일이 그 레오파르트 1, 네. 1이 장갑이 좀 얇고 가벼웠어요. 35톤 뭐 그런 수준의 전차였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유는 105mm 주포를 달고 기동력으로 다 커버를 하자. 근데 또 한 70년대 들어오니까 또 워낙 그 러시아제 구소련 전차가 또 뭐 T-72, T-80 뭐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야 장갑도 중요해. 그래서 이제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한 게 레오파르트 2. 그때 뭐 이제 상작각 장갑.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피탄 당하기 쉬우니까 뭐 이렇게 딱 자꾸 깎아서 뭐 이상하게 뭐 그냥. 계속 변형됐죠. 그래갖고 지금 레오파르트 2가 A8까지 왔죠. 네. 물론 센서들을 많이 있죠. 거기다가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나 뭐 이 전투 무기나 막 하다 보면은 뭔가 몸의 기본에 어떤 그 형성돼 있는 거죠. 뭐 주먹싸움을 하든. 네네. 뭔가 기본적으로 아주 이렇게 딱 정착돼 있는 거. 부수적으로 내가 무슨 뭘 갖다 붙이고 이게 아니고. 뭐 액세서리 멋있는 거 모하면요 실제 그냥 할 때는 다 떨어져 나가는 건데. 난 그런 개념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하여튼 맷집하고 주포 뭐 이런 게 중요하고 기동력도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어떤 무게는 존중을 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이걸 뭐 세세하게 뭐 능동 방어 장갑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자체 뭐 뒤에서 뿅 하고 이제 올리는 거. 그 먼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이 K3 전차 역시 정찰 드론은 운영하겠죠? 당연하죠. 뿅 하고 올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정찰용 드론뿐만 아니라 뿅 해서 또 올려서 갖다 자폭하는 것까지 겸해서. 자폭 드론까지. 그것까지 생각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그 실제 물건이 나오면은 참 재밌기는 할 것 같아요. 그 야전에서 시연할 때 저는 기대가 되죠.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런 시제품을 막 가동되고 주포 쏘고 막 이런 난리치는 거를 언제 볼 수 있느냐? 그게 또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내년 이제 뭐 10월달에는 이제 기대하는 게 목업 정도는 나오고 내년에는 목업 정도. 그리고 이제 이 개념을 다 잡아서 합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들은 이제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8년까지는 한 500억 원 돈을 들여서
500억 원? 일단은 28년까지? 28년까지는 이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모급 중심으로 한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제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또 이게 시기가 맞물리는 게 우리 KF15 보라매 블록 2가 다 양산이 끝나는 2032년 32년이죠. 그때는 이제 K3, XK3가 이제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전남 장성 상무대 기계학교에서 이제 뭐 빠방 본격 테스트하고 거기 땅이 넓으니까. 네. 그러면 32년에는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 제대로 된. 어. 왜냐면 이제 K2 흡연체의 과거 역사, 개발 역사를 보면은 거의 네. 그 로드맵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실제로. 네네네. 최초의 이제 뭐 차기 전차가 K1A1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할 것이다. 차기 전차 얘기 처음 나온 게 2001년도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실제품 비슷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정부 이제 주간 행사로 뭐 이렇게 공개했던 게 2007년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KF-21 보라매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미국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번 이 K3 전차 이건 역시도 독일 엔진을 달게 될까요? 벗어나겠죠. 그 심장이 파워팩 전체를 우리 국산은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예, 지금 예. 저렇게 독일에서 갈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서로 이제 막 시장에서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거를 또 독일제 전차를 쓴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혹시나 우려되는 마음으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일단 파워팩부터 자체 이제 우리 국산으로 확실하게 하고 그럼요. 갈 건데 지금은 또 엔진 방식을 뭐 수소 연료 전지 뭐 이런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업체 자신도 그렇고 AD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걸 이제 또 우리 평론가들께서는 이제 다 그러니까 확정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데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이제 그 개념 이제 정립돼서 이제 공개하고 뭐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는 게 이제서니까 그것도 좀 진척 여부를 좀 몇 년 동안 지켜보면은 확실히 말씀하시는 대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승무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까? 발표한 게 2-3명이라고 그런 거야. 2-3명. 두세 명? 2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차기면은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럼요. 2명이 맞는데 예. 여지를 그냥 항상 이게 발표하고 홍보할 어떻게 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3명. 둘, 셋, 예, 2-3명. 근데 현재 지금 3명이지 않습니까? K2가? 3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왕이면은 뭐 홍보하는 거라면은 2명이라 네. 가지고 왜 또 3명까지 잡았나? 자기들 빠져나갈 구멍을 사실 만들어. 근데 뭐 K2 전차 같은 경우에도 딱 3명은 아니고 뭐 3, 4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3-4명. 예, 3+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K2 전차가 K1 시리즈보다는 좀 공간이 좀 나으니까. 예.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게 될 대한민국의 K3 차세대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능동 파괴 장치가 완벽한 것도 좋지만 드론을 잡아낼 수 있는 감지 센서 또는 드론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어 시스템이 뭐 RCWS 같은 게 이제 고각으로 이제 어떻게 사격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걸 이제 그 차내 그 전차 안에서 딱 보고서 화면을 보면서 감지 센서에서 발견해서 바로 이제 고각으로 쏴서 마치 대공포 쏘듯이. 네네네. 이제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의 기술이 다 적용되고 보통 이제 이 수평으로 날아가거나 타버텍이지만 그 대전차 미사일. 네. 그다음에 뭐 대전차 로켓포. 네.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좀 더 이 발전을 개량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국산 장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도입국 앞으로 차세대 전차도 이제 차기 전차도 수입하는 나라가 있으니까 도입국에 따라서 뭐 이스라엘제 선호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이제 아주 표준화된 기본적인 어떤 방어 생존 장비로 다 채택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드론에 대한 탐지나 어떤 방어 능력이 확실하게 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전차 자체도. 되게 복잡해졌어요. 예, 뭐 갖다 붙여야 될 게 너무 많은 거고. 전차가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승무원은 뭐 2-3명이라도 얘기하고 있고, 뭐 주포는 또 아주 전통적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 그러면 내부에 이제 포탄, 뭐 자동 장전 장치는 또 들어가니까 네. 그 기계 내부 시스템도 복잡해지고, 뭐 포탄도 또 파괴력이 좀 더 관통력이 또 우수해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이렇게 해야 될 거, 뭐 차기 무기들을 개발할 때 해야 될 게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가격이 제일 중요한 획득 가격이 또 높아집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숫자 확보를 하려는 숫자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주 최신형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제 기존의 K2 전차를 이제 그런 이제 말씀하신 생존 장비들을 이제 부착해서 좀 더 이렇게 옆에서 이제 같이 숫자 면에서 네네.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돈이 또 추가로 별도로 들고. 다 돈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예. 소위 갇힌 K3 전차를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할 거다. 네. K2 전차는 개량을 할 거다. 수출품은 또 이렇게 다른 또 성능까지 더
추가한다. EX 버전.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저는 또 아쉬운 게 기존의 K1 시리즈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야말로 처음 등장해서 그러니까 양산 배치가 87년부터인데 네. 얘는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이제 저기 생존성이나 어떤 성능 105mm 주포에다가 뭐 120mm 주포의 K1 A2도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소폭 개량, 그러니까 많은 대량 개량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이제 K1 시리즈가 그걸 얼만큼 이렇게 아주 정형화된 아주 최신형 전차를 보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전망이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보이지도 않고 개발하는 건 좋은데 수출을 위해서 아니면 국내 우리 한국군 이제 장비를 이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그건 좋은데 뭔가 좀 기존 장비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표 신제품 발표보다는 기존 제품은 어떻게 뭐 이렇게 더 사용할지. 일단은 K1도 K1이지만 지금 K2 전차 4차 양산 국내 도입 이거 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26년부터 본격화된다니까. 예. 앞으로 2년 더 지나야만. 예. 지금은 그냥 준비하는 단계고. 대수도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리고 그 버전은 폴란드에 수출되는 그 정도 PL형 버전 이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우리 국내 육군의 도입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한데 예.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 전차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업그레이드 계획을 어떻게 잡을 건지 또. 아니 근데 일단 K2 전차 이 발주량이 많아야 이 도태시킬 거는 또 도태시키고 거기 또 채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제가 5차 발주도 뭐 얘기를 이제 한 기억이 나네요. 네네, 5차 그렇죠. 발주도 해야 된다. 예. 자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차세대 전차 개발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역시 이 K3 전차 개발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28년까지 약 5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본격 기술 실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전차, 서유럽의 전차든지 미국의 차세대 전차, 우리 대한민국의 갇힌 K3 네. 이것들이 이제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야전 배치 이제 운영되려면 2030년대 뭐 중후반까지 봐야 되는데 중후반 완벽한 건 또 40년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뉴스라는 게 내용들이 신형만 이제 찾다 보니까 기존의 전력은 뭐냐, 그런 운영 유지 보수, 그다음에 개량은 안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쪽 같은 경우는 레오파르트 2 A8까지 지금 그렇죠. 7에서 불과 1년 사이에 7에서 8로 넘어와 있고. 빨라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도 기존의 M1, A2, 뭐 세프 3를 또 발전을 더 시키고 거기서 또 이제 발전, 개량을 또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또 해야 되니까 별도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의 K2 전차를 진짜 빨리 양산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A1 개량, 뭐 A2 개량이라든지 이것도 네. 병행을 해야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최신 전차.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있는 더 K1 시리즈들. 얘도 그냥 그렇게 대충 굴리다가 말 거냐. 마치 옛날에 M48 그런 식으로 네. 천덕꾸러기 만들 거냐. 개량을 좀 하자. 이런 기술이 있으면은 일부 좀 값싼 것들을 거기에도 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생존성을 높인다든지.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병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마치 독일이 좀 그렇게 제품을 아주 막 여러 가지 내놓듯이. 그래서 차세대, 차기 뭐 이것만 얘기할 때는 아니라. 아, 그럼요. 예. 예. 오늘의 주제가 또 K3 전차이긴 했지만 네. 그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네. 미국의 미육군의 이제 차기 뭐 기동헬기 네. 그것도 엄청난 돈과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기존의 블랙호크를 버릴 듯이 다들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 차세대 기동헬기 관련돼서 개발했던 엔진을 일단 블랙호크에다가 한번 심어보자. 아파체도 심어보자. 그러니까 기존 장비, 확보한 장비도 좀 그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그런 장비들을 접목을 시키면서 다음 장비에 이제 또 같이 하는 거죠.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시사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K2 전차, K1 전차도 어쩜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다양한 실험과 테스트 그리고 시간, 돈이 필요하겠네요. 어차피 최신형들은 그 상대적으로 옛날 거에 비해서 많이 확보를 못하니까. 네네.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처럼 이 K3 전차 역시 순조롭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원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